자, 뭐 휴일인데도 지지율이 나와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왜냐하면 요거는요, 내가 싫어하는 언론사이기도 합니다. 조원 CNI, 조원 땡땡, 네. 여론조사 불공정,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네. 내가 싫어하는 게 보수 편향이 좀 심한 여론조사인데 가져온 이유는 왜 그럴까요? 보수 편향임에도 윤석열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 자, 보겠습니다. 윤석열 부정평가가 다시 60%대. 이거 쉽지 않아요. 매우 잘못함이 52.7%.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매우 잘못함 52.7, 잘못함 7.6, 잘함 13.8, 매우 잘함 24.4. 매우 잘함 저 인간들 한번 찾아보고 싶다 진짜. 대구 가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래도 부정이 다 합치면 60.3%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게 보수 쪽 집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의미 있는 거죠. 요게 그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 의뢰해서 한 1000명한테 한 여론조사인데 여긴 뭐 당연히 자동응답일 거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긍정 38.1은 정상적 국민은 아닌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변희재의 명언. 윤석열 최고의 단점은 지지자들이 정신병자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정신병자가 24%다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윤석열 잘한다고 말하는 건 정신병인 거예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뭘 잘한다는 거죠? 자기들 삶의 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노조 때리면 우리 성렬이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넘어가시고요. 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령대별로 한번 볼게요. 20대 부정 71.4, 30대 부정 66.3, 40대 부정 71.9, 50대 부정 61.7. 윤석열 먹여 살리고 있는 60대에서도요. 전체로 보면은 긍정이 더 많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하면 국민의힘 선거 폭망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민주당 진다 같은 소리는 수박들이 하는 소리고 현재 총선 때 내부 총질만 안 하면 민주당 무조건 압승각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20대가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거의 40대처럼 올라왔고 60대도 사실 43.4%가 부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지금 부정평가가 서울에서 62.4%입니다. 서울에서 긍정 36.1. 그래서 서울에서 긍부정 차이가 26.4. 그리고 부울경에서는 부정 54.5, 긍정 44.6. TK 대구 경북은 긍정 53.1, 부정 44.8.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물론 여기 정순신 논란 등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지만 그 외에 다른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요즘 그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물가 때문에 다들 고생을 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느끼는 게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 평가가 30% 이상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건 좀 병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진짜. 아픈 것인 거예요, 아프신 네. 거. 이상민이죠, 뭐. 근데 이 정도 되면 병인 거지. 예, 그런데 이상민은 실제로 아프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죠. 내가 이상민 의제 준비하면서 차마 그 말을 내가 못했다. 내가 차마 그 말을 못했다, 내가. 예. 아니, 왜 그걸 물어보려고 했었거든. 이상민이 전장현 등에 대해서 낸 목소리는 얼마나 되나?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있긴 있을 거야. 예. 자, 알겠고요. 지금 어디까지 하겠죠? 정당 지지도 한번 볼게요. 민주당 44.6, 국민의힘 39.4. 보수 편향된 언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예를 들면 이 여론조사에 국민의힘이 들어있기도 해요. 국민의힘 경선이 들어있기도 하다고 이 여론조사에. 근데 물어볼 때 그 국민의힘 경선을 뒤로 배치하면 민주당이 앞선다는 거예요. 오차 범위 바뀌어요 지금 이게. 정당 지지도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민주당 44.6, 국민의힘 39.4. 뭐 추이도 잠깐 보겠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같은 소리는 어떻게 보면 개소리일 수 있는 게 여론조사는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다. 그 문항을 앞에다 넣으면 민주당 지지율이 잘 나온다. 그럼 그게 무슨 과학입니까? 참고하고 감안하고 봐야지. 서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 44.6, 국민의힘 35.1. 그러니까 보수 편향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긴다고 선동 엄청 하잖아요. 심지어 좋은 시에 나이가 나온 여론조사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9포인트 이상 이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민주당이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똑똑한데? 고려대 사회학과 나온 사람 맞냐? 사회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있구만. 민주당이 한 50% 이상 간다고 봅니다. 이번에 민주당 지지율이 2.5% 올랐어요. 근데 여론조사 분석하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체포 동의안 반란표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다는 거. 이번에 민주당 당원들 수천 명 가입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 수박들이 보면서 굉장히 이상하다고 긴장하게 될 겁니다, 진짜. 이번이 그 대선 끝나고 나서보다 훨씬 더 강렬한 반응이었고 저희가 이제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럴수록 당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링크를 올렸을 때 그 반응이 이번 정말 뜨거웠어요. 네. 오히려 이번에 진짜 열받아서 당원 가입했습니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게 참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 지지율 떨어진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신경민 같은 사람들이 다른 방송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지는 여론조사만 갖고 인용을 합니다. 아주 비열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며칠 전에 그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어마이뉴스가 그 잠깐 10주년인가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한 여론조사에 보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싹 빼고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만 여론조사했더니 이재명 대표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게 과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 여론조사는 전혀 들이밀지 않고 국민의힘한테 지고 있는 여론조사만 냅다 갖다 놓으면서 이게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돌고래님 감사하고요. 계속 한번 해볼게요. 지금 월급보다 물가가 더 올랐다. 지금 현장에서는요. 국민들은 조금 난리예요. 윤석열 같은 부류들이나 정순신이 부류들이나 갖고 있는 게 있고 처갓집이 막 몇백억대 부자이고 그러니 삶에 대한 어떤 아픔, 힘듦이 있겠냐고요. 월급보다 물가가 더 올랐다가 이번 데이터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보여주세요. 지난해 평균 임금은 387만 원이래요. 그 18만이 오른 거야. 그 전해보다. 근데 지난해 실질 임금은 359만 원이에요. 7천 원 떨어진 거야. 물가 때문에. 실제로 가처분 소득. 내가 진짜로 쓸 수 있는 돈. 여기 뗄 것 다 떼고 나서 실제로 내가 진짜 받은 돈은 359만 원인데 물가 때문에 국민들이 내 소득이 줄어든 효과.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소주성을 했던 것이 방향성은 전 맞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지난해 평균 월급에 충격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거는 삼성 임직원까지 합한 평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정확하게는 도시근로자 그 4인 가족 기준 평균 임금 이렇게 내는 거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제 보통 200만 원, 250만 원 내외로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현실적인 숫자로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지표상으로서는 굉장히 이야기해 주는 게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질 임금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약간 오르긴 했는데 300인 이하 사업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그러니까 임금보다는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 그 오른 물가에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 먹는 음식도 포함되겠지만 가장 큰 거는 에너지 요금, 교통비, 통신비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 그 고통이 더 커지는 거죠. 그게 이제 387만 원, 359만 원에 놀라시는 거는 양극화 때문에 그래요. 억대 연봉자들이 꽤 있으니까. 자,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인 5.1%. IMF 이후에 최고다. 야, 윤석열 지금 나라 말아먹고 있어요. 대한민국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잠깐 들썩했었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미국발. 근데 대부분 나라들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장률도 마찬가지고 5.1%.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 그 실질임금 이야기도 나왔지만 문재인 케어 폐기 그리고 이번에 MRI 초음파 건강보험 축소하는 거 환자 본인 부담률을 최대 90%까지 하는 걸 확정했습니다. 우리가 방송으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할 거라고. 이번에 확정을 했어.
아니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최근에 CT를 찍은 일이 있었는데, 음. 그러니까 작년에 재작년이죠. 정확하게 재작년에 이제 건강검진 때 CT를 찍을 일이 있어가지고 그 영수증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CT 촬영해가지고 이제 본인 부담해서 2만 몇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CT를 찍고 영수증을 보니까 CT 촬영 본인 부담분이 11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CT MRI가 대략 엄청 놀랐어요, 진짜. CT가 한 30, 그리고 MRI가 한 50. 병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최대 이렇게 내는데 90%까지 내게 만들겠다는 거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이 주요 내용이 최근에 확정돼 버렸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캡처해서 보세요. 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돈 많이 내야 됩니다. 병원 관련. CT만 지금 야수님 예. 이야기한 것만 비교해봐도 5배 이상 올랐다는 그렇죠.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중에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장기 입원 시에 이들의 부담 한도를 현행 289만 원에서 598만 원에서 375만 원에서 1,014만 원까지 높였다는 거예요. 장기 입원 시에. 그러니까 최대 600에서 1,000만 원까지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600만 원에서 그럼 엄청 오른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죠. 아무도 항의를 하거나 이렇게 막을 수가 없나요? 근데 실질 임금도 떨어져. 물가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환자가 생기거나 그러면 써야 될 돈이 훨씬 많아지면서 거의 죽어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언제 아플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왜 전장현 투쟁할 때 우리가 모두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찍고 지금 폭망하신 분들이 있어요. 매일 병원 가면 환자가 비용 90% 낸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어르신들 매일 병원 가는 걸 못 보겠다고 문재인 계열 없애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1년에 365회 이상 병원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병원비의 90%를 부담을 시키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하루의 루틴으로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병원을 가는 그 고령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더 이상 병원 가지 마라 이 이야기죠. 네. 보통 그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서 영양제 한 대 맞고 오면 2,000원, 3,000원 정도 내고 오잖아요. 앞으로는 몇만 원 내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야, 진짜 악랄하죠. 물론 그 측면이 있어요. 그게 건강보험 전체 재정이 몇십 조잖아요. 예. 200조. 음. 그 중에 이 비용이 2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비용이. 요거 아끼겠다고 어르신들이라는 게 물론 뭐 병적으로 병원 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회생활의 하나입니다. 일종의 그 사랑방, 커뮤니케이션 센터 이런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가는 병원은.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1차 진료기관이라고 하죠. 그렇게 동네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그 의료기관을 활용해서 건강관리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고령자 어르신들은 문제가 생길 때만 병원을 가야 돼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일상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를 받는 것 자체가 일종의 예방의 차원에서는 훨씬 더 합리적인 거예요. 병을 키워서 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MRI, CT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의사들이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MRI, CT 촬영을 권유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극히 일부고요. 소수라는 거죠. 그 사례가 나왔었잖아요. MRI나 CT를 통해서 병이 발견이 안 됐어. 그럼 이건 헛짓거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발견이 돼야 되는데 너무 오남용을 하고 있다. 싸니까. 네. 얘들 그냥 내가 보기엔 정신이 미친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만 정신병자가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요양병원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배씩 오른다고 하더라도 돈을 2배 냈지만 서비스가 2배 좋아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대로인 상태에서 돈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양병원을 운영해본 정변 말로는 어제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자식은 불효 자식들이었는데 내일부터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자식은 천하의 효자들임. 왜? 돈을 많이 쓰니까 갑자기 효자가 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네 진짜. 아유. 자 계속 한번 가볼까요? 제2님, 정태현 대통령 제명님, 라우스님, 고고식님 감사합니다. 고고식님은 마차임 엄청 좋아하나 봐. 마차임 천재 막 이렇게 달고. 우리 아빠 아닙니다. 자, 근데요 여기 이번에 윤석열이 영종대교 통행료
내려라 하니까 하루 만에 영종대교 통행료가 10월부터 반가격으로 내리는 결정을 해버려요. 뭐 지가 전두환이에요? 내려라 하면 내리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윤두환이가 전두환 코스프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타당성 조사 같은 거를 해갖고 나온 결론이 아니라 야 이거 반값으로 내려 하니까 그 다음날 반값으로 10월 달부터 내리겠어라고 이렇게 나온 건데 좀 한번 보세요. 전두환이가 직접 그랬다니까. 2호선에 지금 소위 말하는 무임승차하는 어르신들 무료로 탑승하는 거 전두환이가 명령하자마자 하루 만에. 진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 윤석열 기분은 좋겠다. 그러니까 통행료를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바지 네. 내리라고 해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 바지도 세우고 네. 마음대로 내리고 좋겠네. 그러니까 어떤 세밀한 조사도 없어요. 전격 추진해. 근데 이게 지금 무료화가 되려면 아직 10년 정도 남아 있거든요. 여기 지금 민자로 건설된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통행료 비싼 이유가 민자를 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 난 골 때리는 게 그럼 예산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그 요금을 낮춘다고 해서 정부가 저 그 다리 운영하는 회사에 줄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손실을 보는 만큼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 세금으로 다 내겠다는 네, 겁니다. 그렇죠. 이걸 그냥 본인이 하루 만에 결정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통행료 하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지막 결제했던 게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었지.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지사가 공익처분이라는 걸 통해서 무료 통행하게 했는데 법원이 그 일산대교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갖고 무효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도 이것 때문에 엄청 시끄럽고 말 네. 많았었습니다. 저기 이제 공익처분한다는 게 무조건 그 무료로 운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얻어야 되는 수익, 그러니까 계약서에 그 표시되어 있는 최소 수익은 경기도가 보상을 해줄 테니까 지금부터 무료로 통행을 하자라는 조건으로 그 시작한 건데 일산대교 주식회사에서 이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가지고 무료화 시킨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돈 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대한민국 참 재밌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거 때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세력들이 이재명 엄청 공격했었잖아요. 왜 윤석열은 공격 안 해? 결국 세금일 텐데. 아, 자, 어쨌든 물가 폭등, 지지율 폭락.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살다 보면 좋은 날님 감사합니다. 프라님 오늘 또 얼굴에 홍조가 보이시네요. TV에서 뵈니 더 좋으네요. 새날 항상 응원합니다. 실물로도 보시나 봐요? TV에서 보니 또 집에 있는 스마트 TV로 난 또 저 연예인 아니에요. 테디 12 남매 맘님 감사합니다. 막 그 멤버십이 늘어나면 그렇게 좋더라고. 왜냐면 이게 든든해. 그래도 방송 앞으로 몇 개월은 더 할 수 있겠구나 같은. 11개월은 더 할 수 있겠구나. 실제로 요즘에 그 유튜브 뭐 세무 사찰한다고 하지 뭐 네. 수사한다고 하지 우리는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게 워낙 투명하거든. 오히려 더 내. 오히려 경비 처리 안 해갖고 문제예요. 그러니까 확 내버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들께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